고급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반이라는 농부 차림의 6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진짜 수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예예요? 때려칩시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칩니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다닙니까?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딸아이는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남자는 자신을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 이른 아침부터 흙먼지가 날리는 한 시험 농장이 있었습니다. 넓은 밭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김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괭이를 힘차게 내리치며 상추 모종을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놈의 농장 가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도현 씨가 혼잣말을 하며 손등에 묻은 진한 흙을 털어냈습니다. 작업복은 이미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릎 부분은 계속 꿇어앉느라 까맣게 때가 탔어요. 모종삽을 땅에 꽂아두고 허리를 펴자 등골에 시원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농장 한편에는 그가 직접 기른 상추, 배추, 무, 고추 등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도현 씨는 이 농장을 10년 넘게 가꿔왔습니다. 남들은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흙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줬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서윤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서윤이는 이제 29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집 쪽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내 미정 씨였습니다. 미정 씨는 도현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요. 씻고 옷 갈아입어야죠.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까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상견례잖아요. 오늘만큼은 갈아입고 가요. 제발요. 미정 씨는 간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겉모습 말고 사람을 보자고요.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부모님께 신뢰가 되면 어떡해요? 오히려 좋죠. 진짜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미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고집스러운 표정을 25년 넘게 봐왔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도현 씨는 흙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로 농장 한편에 세워둔 오래된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럭은 연식이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어요. 적재함에는 모종 상자와 비료 포대가 덜컹거리며 실려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흙먼지와 스크래치가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부러였습니다. 도현 씨만의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오랜 세월 그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려내왔어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그만의 테스트였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우렁찬 소리가 났어요. 미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양평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어요. 도현 씨는 트럭을 몰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와 빌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도현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구분해보자.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중요했거든요. 한편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 서윤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남자친구 민규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걱정이 컸거든요. 서윤 씨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소박하게 지내시고 농장 일을 하실 때는 정말 농부 같은 모습이셨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나오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강남 루미에르 호텔, 도현 씨의 트럭이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호텔 주차 담당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로 낡은 트럭이 들어서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거든요. 여기 주차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도현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견례 때문에 왔습니다. 도현 씨가 트럭에서 내리자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 소파들 사이로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거친 작업화가 걸어 들어오니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서윤 씨가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란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만, 제발 오늘만은. 서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대방 가족들이 모두 도연 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상대방 아버지인 최상도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윤미라 씨도 화려한 드레스에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고요. 최상도 씨가 도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끝을 살짝 찡그렸어요. 그의 아내 윤미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명백한 당황과 불쾌함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아버지 김도연입니다. 그 순간 서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결국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체면보다는 아버지를 믿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계속 걱정이었죠. 아버지의 저 복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루미에르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원탁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명품으로 치장한 최상도 가족, 다른 쪽은 흙먼지 묻은 작업복의 도연 씨 가족이었어요. 최상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급 와인을 손에 들고 천천히 흔들며 자랑했어요.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이라며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이죠. 옆에 앉은 아내 윤미라 씨도 화려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최고급만 쓴다고 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최상도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자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거만하게 설명했어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시오? 그는 큰 기업들과의 거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성전자 같은 대기업 납품을 강조했어요. 거기 납품하면 마진이 어마어마하다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명했거든요. 그 순간 도연 씨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현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오자 뭔가 반응을 보인 거죠. 윤미라 씨가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성공은 말이에요. 라인이 있어야 해요. 저희가 초대하면 올라타시는 거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다단계 사업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최상도 씨는 도연 씨의 손등에 묻은 흙과 거친 작업화를 힐끗 보더니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끌고 오셨다고요? 여기 냄새가 좀... 그의 말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씨의 표정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참기 어려웠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자신도 감정을 다스렸어요. 도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최상도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사업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현성전자도 부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 일하시나요?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어렸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할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요? 하, 그럼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계시네요. 최상도 씨의 웃음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윤미라 씨도 요즘 시대에 농사로는 힘들지 않느냐며 자신들 같은 사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도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화림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직원이 50명이 넘어요. 매출도 연간 100억이 넘고요. 그 순간 도연 씨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어요. 화림테크, 최상도. 어디서 본 이름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성전자는 기본이고 다른 대기업들도 줄을 서거든요. 최상도 씨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현성전자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임원들과 골프도 자주 치고 회식도 같이 한다며 그 정도로 친해야 큰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윤미라 씨가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격이 있는 곳인데 좀 더 신경 써서 오시지. 그녀의 말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도연 씨의 차림새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한미정 씨가 조용히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소박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게 성격이라서. 하지만 최상도 씨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특히 대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더욱 그렇다며 현성전자 사람들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지만 최상도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가려면 서로 하는 일부터 알아야 한다며 자신은 돈 버는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한 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농사로는 글쎄요 라며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윤미라 씨가 거들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성공지향적이라고, 자신들 아들 민규도 그렇다며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최민규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도움이 될까요? 그 질문에 최상도 씨가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자신들은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최상도, 화림테크, 현성전자.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연 씨가 떠올린 그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와인이 돌자 최상도 씨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도연 씨의 작업복을 아니 꼽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술잔을 탁 하고 내려쳤습니다. 연회장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쏠렸어요. 최상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진짜 냄새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라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최상도 씨는 도연 씨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미라 씨가 재빨리 남편을 거들며 나섰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최민규 씨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의 말에는 완전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나 감정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실익만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이 있을 뿐이었어요. 김서윤 씨의 눈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허름한 복장이 못마땅했지만 이제는 가족에 대한 모욕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허름한 복장에 대한 자신의 불만, 그래도 체면보다는 가족을 택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공개적인 모욕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서윤 씨를 짓눌렀어요. 한미정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최상도 씨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술김에 더욱 거만해진 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쳐요. 틀어. 작업복. 여기 수준을 보세요. 그는 주변을 손짓하며 연회장의 화려함을 강조했어요.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이죠. 이런 곳에 그런 차림으로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최상도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미라 씨도 거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녀는 도연 씨 가족을 훑어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어요. 그는 딸 서윤 씨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최상도 씨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뭘 두고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연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장하는 도연 씨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최상도 씨 가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윤미라 씨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준이 안 맞았어요.
최민규 씨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연회장을 나서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서윤 씨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서윤 씨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만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중요한 날에. 그녀의 말은 칼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하지 않고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미정 씨도 눈물을 참으며 딸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적막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도연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 서윤 씨의 마지막 질문에도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가족들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도연 씨의 그 차분한 표정 뒤에는 뭔가를 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현성전자 본사 최고층 회장실이었어요. 어젯밤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한 그 남자 김도연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도연 회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몰고 왔던 그 남자가 바로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 현성전자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어요. 도연 씨는 컴퓨터를 켜고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협력사 리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림테크. 그가 중얼거리며 검색창에 회사명을 입력했습니다. 곧 화면에 상세한 정보가 떠올랐어요. 화림테크 대표 최상도, 공동운영 윤미라. 공급 품목은 FFC 케이블, 소형 베어링, 마이크로 밸브, 플라스틱 하우징이었습니다. 현성전자와의 거래 기간은 3년째였어요. 도연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단가가 경쟁사 대비 10%에서 15% 정도 저렴했는데 클레임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흔하지 않은 패턴이었어요. 그때 어젯밤 상견례에서 최상도 씨가 호기롭게 뱉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현성전자에 납품한다며 자랑했던 그 말, 그리고 마진율이 70%라고 했던 그 발언이요. 70%라는 마진율은 전자업계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품의 마진은 20에서 30% 정도가 적정선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단가, 수량, 검수 기록, 클레임 처리 내역까지 모든 걸 살펴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전 6시, 도연 씨는 내선 전화를 걸어 감사실장을 호출했습니다. 화림테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감사실장은 즉시 TF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어서 법무실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증거 보전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협력사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기, 사문서 위조,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오전 7시 현성전자 본사는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실과 법무실 직원들이 속속 출근했고 특별감사 TF가 구성되었어요. 감사실장이 회장실로 올라와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연 씨는 어젯밤 상견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말이죠. 70% 마진이라고 자랑하더군요. 전자업에서 그런 마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세요. 감사실장은 즉시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산지 증명서부터 외부 시험기관 성적서까지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무실장도 합류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돌려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경쟁사보다 15% 저렴한데 품질 문제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 패턴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장과 법무실장 모두 경험상 그런 패턴은 흔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어요. 검수 담당자의 계좌 내역 확인과 통관 자료,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도연 씨는 모든 조사를 철저하게 하되 만약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오전 9시 특별감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성전자의 조직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감사팀은 화림테크의 모든 납품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법무팀은 계약서와 각종 증명 서류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구매팀은 다른 협력사들과의 단가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젯밤 딸의 눈물과 아내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협력사 관리는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였습니다. 전자업계는 복잡한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최상도 씨가 그렇게 자신있게 현성전자와의 거래를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70% 마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프린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성전자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되 사업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현성전자 본사 감사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책상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컴퓨터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화림테크에 대한 특별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감사실장이 도연 씨에게 중간 보고를 올리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실장은 첫 번째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FFC 케이블의 품질 분석 결과였습니다. 화림테크에서 납품한 FFC 케이블의 절연체에서 미등록 난연제가 검출됐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화학물질이에요. 도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연제는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소형 베어링의 수명 시험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정상 제품보다 30% 이르게 파손됐어요. 감사실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확실히 수명이 현저히 짧았어요. 마이크로 밸브의 스프링 탄성치도 기준에 미달됩니다. 이 정도면 제품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주요 부품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지금까지 클레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도연 씨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죠? 그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감사실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검수 담당자 김 대리의 개인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분기마다 같은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통장 사본을 보니 정말 규칙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컨설팅비, 샘플비 같은 애매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명백한 리베이트 정황입니다. 그래서 불량 부품이 그냥 통과된 거죠. 도연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회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뚫려 있었다니 충격이었어요. 원산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감사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원산지 증명서에 위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BFTA 국가 제품을 FTA 대상국 제품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회피한 것 같아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서명 부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관세청에도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법무실장도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화림테크 사무실 PC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허위 ISO 인증서 원본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법무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명백히 조작된 인증서가 떠 있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미라 씨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윤미라 씨의 공모도 확실해진 거였어요. 단순히 남편을 도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법무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윤미라 씨 명의로 된 가상화폐 지갑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다단계 모집 단톡방의 관리자로 활동한 흔적도 있고요. 화면에는 코인 거래 내역과 단톡방 캡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패턴이었어요. 도연 씨는 어젯밤 상견례에서 윤미라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은 라인이에요. 저희가 초대하면 올라타시는 거죠. 그때 이미 다단계의 냄새가 났었거든요. 납품 사기와 코인 사기를 병행하고 있었던 거군요.
감사실장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70% 마진의 비밀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중간상을 끼워 넣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단계별로 마진을 붙인 거죠. 도표를 보니 복잡한 유통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실제 제조원가는 훨씬 저렴한데 중간에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가격이 부풀려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던 거군요. 도연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상견례에서 최상도 씨가 자랑했던 그 70% 마진이 바로 이 불법적인 구조에서 나온 거였던 거죠. 증거 보전은 완료됐습니까? 네, 모든 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소환 통보를 하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이 모든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검찰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과 법무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림테크에 대한 수사망이 완전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상견례에서의 모욕이 이런 대규모 비리를 밝혀내는 계기가 된 거였죠. 이제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가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현성전자 본사 15층 소회의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현성전자 감사실장과 법무실장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상도 씨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미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화려한 차림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감사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림테크의 현성전자 납품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결과 통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공식적인 절차였거든요. 먼저 품질 관련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힌 시험성 적서였어요. FFC 케이블의 절연체에서 미등록 난연제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안전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최상도 씨가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공급업체에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실장은 계속해서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소형 베어링의 수명시험 결과입니다. 정상 제품보다 30% 이르게 파손됐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생기는 오차 범위 아닙니까? 최상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마이크로 밸브의 스프링 탄성치도 기준에 미달됩니다. 세 가지 주요 부품 모두에서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제 윤미라 씨가 나섰어요. 그런 건 경쟁사들이 음해하려고 퍼뜨리는 소문 아닙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법무실장이 다음 자료를 꺼내자 그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검수 담당자 김 대리의 계좌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떠올랐어요. 분기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메모란에는 컨설팅비, 샘플비 같은 애매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리베이트입니다. 그래서 불량 부품들이 검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법무실장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위조 정황입니다. BFTA 국가 제품을 FTA 대상국 제품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최상도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법무실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컴퓨터에서 복구된 허위 ISO 인증서 원본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윤미라 씨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조작된 인증서가 떠올랐어요. 윤미라 씨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사마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윤미라 씨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과 다단계 모집 단톡방 관리 내역입니다. 화면에 코인 거래 내역과 단톡방 캡처 화면이 떠올랐어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윤미라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법무실장이 마지막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최상도 씨가 자랑하셨던 70% 마진의 실체입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중간상을 끼워 넣어 가격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최상도 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자랑했던 그 마진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였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현장 직원들의 일탈 아닙니까? 대표들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법무실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윤미라 씨가 직접 허위 인증서를 작성했고 코인 사기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최상도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현성전자와의 거래를 자랑하며 70% 마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의 증거입니다. 모든 결과 통보가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김도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며칠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최상도 씨의 동공이 크게 확대됐어요. 윤미라 씨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몰고 왔던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국내 굴지 전자기업의 창업주의자 회장과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어요. 최상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윤미라 씨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자신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도현 회장이 천천히 최상도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도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최상도 씨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였어요. 도연 씨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얘기하는 게 영 사기꾼 같더니 정말 사기를 치셨네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사실을 말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최상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도연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형사 처리 예정이니 감옥 갈 준비하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미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마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상도 씨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앞에서 그는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여줬던 그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최상도 씨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상견례에서 현성전자 납품 마진 70%라 하셨죠?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 허풍대로 가격 부풀리기가 나왔어요. 최상도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말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였거든요. 윤미라 씨가 급하게 나섰어요.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그녀를 향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인 사기는 검찰에 이미 말해두겠습니다. 윤미라 씨의 다리도 힘이 빠졌어요. 자신의 다단계 사기까지 모든 게 다 발각된 거였거든요. 그때 부인도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셨죠? 도연 씨가 윤미라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세트로 넘깁니다. 그 한마디에 윤미라 씨도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릎을 꿇게 된 거였어요. 사업 경험 많다 하셨으니 잘 대응하세요. 도연 씨의 마지막 말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되돌려준 거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감사실장과 법무실장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조용히 거래정지 공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공식적인 절차였거든요. 화림테크와의 모든 거래는 즉시 정지됩니다. 법무실장도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고발장 접수는 내일 오전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며칠 전 최상도 씨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감사실장이 추가로 통보했어요. 앞으로 현성전자 건물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혹시 합의 가능성은? 하지만 도연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감사실장과 법무실장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회의실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짜 격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을 끝으로 도연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최상도 씨 부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역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였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상도 씨와 윤미라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들의 사업도 명예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현성전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력사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성전자 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임원진과 함께 협력사 윤리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상시 원산지 점검, 외부기관 블라인드 샘플 도입, 검수자 순환 배치, 그리고 제보 포상금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었어요.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사내 게시판과 복도 곳곳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어요. 그것보다 사람, 말보다 증거라는 문구였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협력사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성전자의 감사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번 화림테크 사건으로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도연 씨는 오랜만에 양평 시험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회사 일로 바빠서 농장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트럭을 몰고 가는 길에 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상견례에서의 모욕, 딸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정의의 실현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의외의 모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윤 씨가 밭 한가운데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병원 일을 마치고 일부러 양평까지 온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조용히 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는 아버지가 온 걸 알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텃밭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괭이로 잡초를 제거했고 서윤 씨는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부녀가 함께 농장 일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상추와 배추 잎들이 살며시 흔들렸어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윤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날 허름하게 일부러 입고 오신 거였죠?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게 된 거죠. 도연 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그랬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딸을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전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라고 원망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 중요한 건 진실을 보고 서는 것이야. 그의 말에는 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혈육이니까 할 수 있는 용서였죠. 저 멀리서 한미정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미정 씨가 농장 한가운데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풀냄새가 참 좋네요. 미정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전 앞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도연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사람을 보자. 부녀 사이에 따뜻한 이해가 흘렀어요.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상추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멀리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시의 화려함과는 다른 하지만 더 진실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박한 삶을 유지하겠다고 말이죠. 권력이나 지위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성전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가 되었고 도연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을 갖게 되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3명은 여전히 농장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화려한 호텔이나 비싼 와인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이 말이죠. 도연 씨의 트럭 테스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